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 익힘 책으로 분수의 나눗셈 계속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요 분수가 분모가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이전에는 분모도 똑같아서 이 분수의 나눗셈을 되게 쉽게 했었는데 이제는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나눗셈을 해야 했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나요? 바로 분모를 똑같은 애들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모들은 이렇게 4랑 12처럼 한쪽을 다른 쪽에 맞춰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분모도 있고요. 어떤 분모들은 뭐 5분의 어쩌구랑 7분의 어쩌구처럼 최소 공배수를 좀 쉽게 찾기 어려워서 그냥 서로 곱한 35를 분모로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맙게도 1번에 주어진 문제는요. 4분의 어쩌구랑 12분의 어쩌구라서 그냥 12로 분모를 통일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요 4분의 3이 문제네요. 그쵸? 얘를 12분의 어쩌구로 바꿔줍시다. 분모 4가 12가 되려면 뭘 곱해야 되죠?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3씩 곱해서 항상 우리가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죠. 우리는 요 4를 분모를 12로 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을 곱했으니까 위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12분의 9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얘만 바꾸고 오른쪽은 그대로 12분의 1로 놔둘 거예요. 얘는 통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쪽을 다른 쪽에 맞추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야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분모가 똑같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분모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9 나누기 1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가 기준량이라서 밑에 오고 1분의 9는 즉 그냥 9가 되어버리죠. 그냥 9가 답이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4분의 3을 요만큼 전체를 하나, 둘, 셋, 넷으로 이상하게 그렸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1까지 전체 1을 4등분했을 때 세 조각만큼이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인데요. 요거를 12분의 1씩으로 나눴어야 돼요. 자, 그런데 1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 요 작은 조각 하나만큼이 12분의 1이죠. 그쵸? 12분의 1은 이 전체 1을 넷으로 나눈 것을 또 각각 3개씩으로 쪼개줬을 때 요 작디 작은 한 조각이 12분의 1입니다. 요거 하나로 과연 이 4분의 3 안에 몇 조각이 들어가는지를 세어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9조각이 들어가네요. 다시 4분의 3 나누기 12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1 기준으로 4분의 3이라고 하면 요만큼인데 요 안에 12분의 1이라는 게 몇 번 들어가니? 요게 바로 나눗셈이죠. 세어봤더니 총 9번 들어갔다고 이렇게 그림에서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식으로만 4분의 3을 12분의 어쩌구로 통분시켜서 나눗셈을 해서 똑같이 9가 나왔습니다. 맞게 푼 게 되겠죠. 1번 문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를 빠르게 복습하는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네모칸 채워볼래요? 보시면 얘는 각각 분모가 4랑 3이에요. 4랑 3은 최소 공배수가 12이기 때문에 분모를 둘 다 12로 맞춰줬고요.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어쩌구로 바꾸기 위해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했을 거고요. 3분의 2는 12분의 어쩌구로 바꾸기 위해 분모 분자에 4씩 곱해야 되겠죠. 각각 둘이 분모를 둘 다 12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통분을 해줘야 합니다.
요렇게 분모를 12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맞추면 요거를 그대로 마치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얘네를 통분만 잘하면 그 뒤로는 쉽게 풀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푸신 분은 이제 3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사실 3번도 단순 계산이라서 여러분이 직접 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은 통분을 해야 하는 요 밑에 아래 5분의 2 나누기 7분의 3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랑 7은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돼요? 35죠? 두 개를 그냥 곱해서 5 곱하기 7은 35가 되기 때문에 얘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각각 7씩을 곱해야 되고 오른쪽에 얘에다가는 각각 5씩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의 식을 다시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얘네를 통분을 시키려고 보니까 최소 공배수가 35야. 얘에다가는 각각 7을 곱해야지만 분모가 35가 될 거고 오른쪽 얘에다간 각각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야 최소 공배수인 35가 분모가 되겠죠. 요거를 아래에 이어 써보면 35분의 분자는 14. 얘는 35분의 분자가 15. 요런 나눗셈으로 고쳐지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분모를 똑같이 맞췄으니까 이제는 분모 신경 쓰지 말고 분자끼리만 14 나누기 15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량, 오른쪽에 있는 기준량이 밑으로 와서 15분의 14가 되겠죠. 가분수 아니니까 여기서 답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통분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 4개 지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다 된 친구들은 11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다 풀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다시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1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쪽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곱셈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을 곱했는지 빈칸이 있어. 네모가 있어.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누구에서 누구로 나눠? 얘네가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결과에서 거꾸로 얘를 나눠 주어야 네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왔어요. 그럼 2라는 것은 계산 결과인 6에서 나머지 하나를 나눠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 곱셈식도 똑같습니다. 요 네모를 모른다고 하면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온 계산 결과에서 나머지 하나를 나눠주면 이 네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이 곱해가지고 얘가 나왔으니까 계산 결과 5분의 4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너네 원래 얼마였길래 누구에다가 15분의 6을 곱했길래 내가 나왔니? 나는 나에게서 나머지 하나를 나눠보면 원래 얼마였는지 알 수가 있지. 그쵸? 자, 보니까 5랑 15의 관계는 5에다가 3을 곱하면 15가 되는 관계. 즉, 5분의 4를 15분의 어쩌구로 바꿔줘요. 5를 15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3, 5, 3, 15. 위에도 똑같이 3을 곱하면 4, 3, 12가 되죠? 자, 그러면 나누기 15분의 6으로 고쳐서 결국에는 분모 신경 쓰지 말고 12분의 6을 하면 답을 알 수가 있겠네요. 12분의 6이 아니라 미안해요. 12 나누기 6을 하죠. 얼마 나옵니까? 12 안에는 6이 2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꺾었어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 식을 한 개 더 썼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요? 네모는 얼마라고? 5분의 4에서 계산 결과에서 나머지 하나를 나눠주면 네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분모 5짜리를 15로 똑같이 맞춰주고 싶어서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해서 분모가 15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줬죠. 4가 아니라 12.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12 나누기 6을 해서 2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6번 문장제 문제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문장제 문제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고 도전을 안 하려고 해서 선생님이 좀 안타까워요. 문장제 문제라고 해도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누구에서 누구를 나누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분수의 나눗셈이죠. 그럼 식은 거의 100%, 99% 나눗셈식일 거예요. 나눗셈이라는 것은 누구에서 누구를 나누는지만 알면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서 누구 나누나요? 읽어보면 피자를 같이 먹는데 슬기라는 애는 6분의 1, 연수라는 애는 8분의 3을 먹었대. 근데 연수가 슬기보다 얼마큼 더 먹었니? 연수가 피자를 슬기보다 얼마나 더 먹었냐는 거예요. 자, 연수는 8분의 3만큼 먹었죠. 슬기는 6분의 1. 연수가 슬기보다 얼마나 더 먹었냐고 하니까 연수 거에서 슬기 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8과 6을 통분해야죠. 8, 6, 최소 공배수는 뭐게요? 48? 그보다 더 작은 수 있는데 48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24로 한번 해볼게요. 24분의 어쩌고 나누기 24분의 어쩌고로. 자, 8분의 3이 24가 되려면 8, 3은 24니까 30 곱해주면 얘는 24분의 지금 오른쪽에 옮겼으면 9가 되겠고요. 6분의 1은요. 얘가 24가 되려면 6, 4, 24죠. 6분의 1은 24분의 4로 고쳐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어서 써주세요. 24분의 9 나누기 24분의 4로 고쳐주면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9 나누기 4로 해도 되죠? 얘를 분수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오른쪽 기준량이 밑으로 가서 4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식을 먼저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6분의 1 나누기 8분의 3 하시면 안 되고, 보면 연수가 먹은 게 슬기 먹은 거에 몇 배니? 라고 했으니까 연수 거 8분의 3에서 슬기 거 6분의 1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안 틀리면 여러분도 맞게 풀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5번 문제 풀었고요. 다시 요약하자면 이 문제는 나눗셈 식만 잘 쓰면 돼.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연수가 먹은 게 슬기 먹은 거야 몇 배니? 연수가 주인공이에요. 연수가 슬기보다 얼만큼 더 먹었니? 니까 연수 거 8분의 3에서 6분의 1을 나눠야 한다. 순서가 8분의 3에서 6분의 1을 나눠야 한다라고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으로 와주시고, 자, 먼저 한번 문제를 천천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읽어봤나요? 사실은요, 6번 문제는 나눗셈 문제인 것도 맞긴 해요. 얘는 그냥 9분의 8에서 12분의 1 나누면 되거든요. 나눗셈 문제 맞긴 한데 요거는 곱셈으로 푸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 그런지 6번 문제는 곱셈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은 글이 복잡할 때 그림으로 그려요. 이건 어떻게 그렸냐면 9분의 8cm 가는데 12분의 1분 걸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12분의 1분 동안 요만큼 갔으니까 1분 동안은 대체 얼마 간다는 뜻이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냐면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전체는 1분으로 잡았고요. 왜요? 12분의 1분 동안 요만큼 간다고 해서. 자, 그리고 12분의 1을 나타내기 위해 수직선을 12등분 했죠. 일단 4조각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각각 3조각씩으로 나눠주면 총 12조각이 되죠. 전체, 이 수직선 전체가 1분일 때 12분의 1분이라는 거는 얼만큼이에요? 12분의 1이라는 건 12개로 나눈 것 중에서 12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만큼이 요만큼이 12분의 1분이죠. 이거를 12번을 곱해야 1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9분의 8cm를 기억하는데 12분의 1분 걸렸다. 바꿔 말하면 요 한 조각만큼 12분의 1분 동안 9분의 8cm나 갔다는 거죠. 1cm 거의 될락말락 했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12분의 1분 동안 9분의 8 갔으면 1분 동안은 얼마 갔겠어요? 12분의 1분이 12번 곱해져야 그래야 1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분의 1분 동안 9분의 8cm 갔으니까 이거 곱하기 12 하면 1분 동안 간 거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9분의 8 곱하기 12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곱셈으로 하는 게 더 쉽죠? 바꿔서 생각하면 나눗셈을 거꾸로 뒤집으면 곱셈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곱셈으로 풀었습니다. 자, 다시 예쁘게 좀 그려볼게요. 9분의 8cm 가는데 12분의 1분. 이 12분의 1분이라는 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결국에 1분 동안 얼마 가면 되는지는 12분의 1분을 12번 곱하면 1분 되니까 우리는 12분의 1분 동안 9분의 8cm 가는 거 알았으니까 얘도 똑같이 12 곱하면 총 몇 cm 가는지 알 텐데 요런 마음에서 그냥 곱셈으로 풀었습니다. 요거 곱셈으로 풀면은 분모 9는 냅두고 분자 8과 자연수 11을 요렇게 구하면 되죠. 요거 계산을 하면 약분이 돼요. 어떻게? 3, 3은 9, 3, 4, 12. 그래서 3분의 8, 4, 32. 얘를 대분수로도 고칠 수 있죠.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10과 3분의 2cm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거 나눗셈으로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곱셈으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나눗셈으로 풀기보다 곱셈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거리와 속도를 나타내는 문제에서는 곱셈으로 푸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됐을까요? 이 6번 문제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익힘책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수학책과는 또 다른 이 문장제 문제, 또 이런 처음의 네모 구하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서 되게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에 나눗셈을 뒤집으면 곱셈이 되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알쏭달쏭한 건 그냥 곱셈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까지 같이 풀어봐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어려워하는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좀 쉬운 문제로 내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노력이 더 필요해요. 문제를 더 내주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클래스팅이나 문자로 알려줘야 선생님이 그때그때 반영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듣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알려주길 바래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다른 단어는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선생님이 같이 해설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고 스스로 풀라고 할 그런 학습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시간도 열심히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밝은 모습으로 또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요.